1월 3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안철상 민유숙 신임 대법관이 오늘 오전 취임식을 갖고 6년 임기의 대법관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두 대법관은 취임사를 통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사회 통합을 강조하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화두인 좋은 재판을 구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취임식을 박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철상, 민유숙 두 신임 대법관의 오늘 취임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강조한 좋은 재판 구현과 인식을 같이 합니다. 먼저 단상에 오른 안철상 대법관은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민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기준과 가치를 정립해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 불리한 균형추를 바로 세우겠다는 것이 안철상 대법관의 포부이자 각오입니다.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기본적인 책무인 재판을 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유숙 대법관이 궁극적으로 강조한 것도 좋은 재판입니다. 민유숙 대법관은 보수와 진보, 다수와 소수 어느 한쪽의 시각이 아니라 모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포용하는 대법관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 대법관은 그러면서 기존 법리를 충실히 따르기만 해 시대와 사회의 흐름에 뒤처지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며 조화와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최종적인 법적 기준과 가치를 제시하면서 재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리들을 선언하되 그 과정에서 시대와 사회의 흐름에 뒤처지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취임식에 앞서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은 어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환담을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선 과거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1989년부터 98년까지 10년간 부산에서 판사로 근무한 안철상 대법관은 부산 법조계에서 문재인 변호사는 판사들과 밥 안 먹기로 유명했다며 당시를 회고했습니다. 안 대법관은 재판에서 문 변호사를 여러 번 뵌 적이 있는데 한 번도 식사를 못한 것이 오히려 기억에 남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크게 웃으며 제가 그런 원칙을 끝까지 지킨 덕분에 대통령까지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유숙 대법관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인물로 위안부 할머니를 꼽은 이유를 묻는 등 각별한 관심과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민유숙 대법관은 위안부 할머니들이 그런 문제를 스스로 드러내서 사회가 문제를 인식하게 한 것은 진정한 용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임식을 마친 안철상, 민유숙 두 대법관은 대법원 2부와 3부에 배속돼 최고재판소 대법원 상고심 사건 심리를 주재하게 됩니다. 상식과 원칙에 부합한 판결, 김명수 대법원장이 강조한 좋은 재판을 구현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박현영입니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이우현 의원에 대한 법원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열렸습니다. 최경환, 이우현 두 의원은 뇌물죄 성립 요건인 이른바 대가성을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는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지 아니면 영장 기각으로 검찰의 적폐 수사가 암초를 만날지 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석대성 기자입니다.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나온 최경환 의원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 수수 혐의에 대해 아무런 답변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1억 수수 인정하시나요? 인정하신다는 의미실까요? 비슷한 시각 10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같은 당 이우현 의원도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나왔습니다. 네. 어떤 점주로 소명하실 건가요? 네, 공실 답변하겠습니다. 공실장이 최경환 의원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국정원 특활비 1억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 돈을 국정원이 당시 정권 실세였던 최 의원에게 국정원 특활비 삭감 등을 무마해달라고 준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이병기 국정원장 등 관련자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최경환 의원은 그러나 돈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와 국정원 간에 기본적으로 대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우현 의원도 일부 돈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단순 정치 후원금일 뿐 대가성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앞서 지난달 22일 대법원 1부는 진경준 전 검사장이 김정주 넥슨 대표로부터 받은 4억 2,500만 원 상당의 넥슨 공짜 주식을 뇌물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짜 주식이 보험성 뇌물이 아닌 선의에서 비롯된 일종의 선물이라는 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최경환, 이우현 두 의원의 대가성이 없다는 주장과 논리도 이런 관련 판례에 기반한 측면이 큽니다. 최경환, 이우현 의원의 영장 심사는 각각 강부영,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가 맡았습니다. 국정원이나 기업들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억대의 금품을 줬다는 게 최경환 의원이나 이우현 의원의 항변입니다. 뇌물죄 대가성,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주관으로 로스쿨 재학생들이 변론 실력을 뽐내고 서로 겨뤄보는 행사인 제9회 가인 법정 변론 경연대회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예비법조인들이 실제 법정에서 펼치는 뜨거운 변론의 열기, 법률방송 현장기획 이철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중앙지법 410시로 형사대법정.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른바 범톨로 불리는 거물급 피고인들에 대한 역사적 재판이 줄줄이 열렸던 대법정입니다. 오늘도 검사와 변호인의 서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카랑카랑한 논구와 변론이 맞부딪힙니다. 이러한 절차를 밟아나가는 시간적, 인적 비용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회사로서는 근저당 설정 등기가 된 시점에 예상할 수 있는 손해가 이미 발생한 것입니다. 변호인은 지지 않고 변론의 논거를 내세웁니다. 별도의 혐의에 대해 영장을 발부를 받지 않고 계속해서 열람한 것이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이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검사와 변호인 모두 417호 대법정에 서기엔 어딘가 살짝 어려 보입니다. 모두 로스쿨 재학생. 오늘 재판은 실제 재판은 아니고 제9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입니다. 지난 2009년 시작된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는 예비 법조인을 대상으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주관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법정변론 경연대회입니다.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 김병로 선생의 호를 따서 대회 명칭을 지었을 만큼 우리 법원이 공을 들여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명지상부하게 우리나라 이 최고 권위의 이런 변론 경연이 된 것 같습니다. 점점 실력이 높아진 것 같고 그리고 훌륭한 법관, 법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법률식을 아는 게 부족하고 법정에서 어떻게 그것을 표현하고 어떻게 설득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에는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107개 팀이 참가해 치열한 경연을 벌였습니다. 서울대의 오수비, 김정민, 박준민입니다. 소속 로스쿨의 명예를 걸고 열리는 대회. 그만큼 참가 학생들의 경쟁도 치열하고 결선 진출과 탈락의 희비도 크게 엇갈립니다. 저희가 되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다른 팀들도 그러셨겠지만 열심히 준비해서 결선에 못 나간 건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처음으로 뭔가 변론을 해봤고 그런 점에서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고 그리고 뭔가 팀원들한테 되게 고마웠다라는 감정이 드는 것 같습니다.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는 형사재판과 민사재판, 크게 두 분야로 나눠 진행됩니다. 사건의 개요를 살필 수 있게 주어진 시간은 딱 1시간. 검사가 될지, 변호인이 될지, 원고가 될지 피고가 될지도 대회 직전에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가 학생들은 법률 지식은 기본이고 빠른 상황 판단력과 순발력을 두루 보여줘야 합니다. 망인을 전혀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격리다, 그리고 나이는 30대 초반이다. 이런 부분들은 망인과의 유사성을 찾을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머리가 이상하게 되었다, 약쟁이 등의 표현은 사회통념상 모욕, 경멸, 인신공격적 표현에 해당하며 단순히 의견 표명을 넘어선 명백한 사실 왜곡에 해당합니다. 이번에 조금 안일하게 생각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경험을 안 해봤어서. 근데 다들 엄청나게 준비 많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내년엔 더 열심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선에서 최고상인 가인상은 민사 부분에서 서울대 백대열, 송희권, 이하은 C팀이, 형사 부분에선 충북대 유동열, 이명빈, 이정용 C팀이 각각 수상했습니다. 법관은 최후까지 오직 정의의 변호사가 되어야 한다.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후배 법관들에게 남긴 말입니다. 정의를 향한 예비 법조인들의 사명감과 경연 열기. 법률방송은 제9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결선 전 과정을 녹화 방송할 예정입니다. 대법원과 법률방송이 함께 마련한 예비 법조인들의 열정과 실력이 담긴 뜨거운 경연.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의 생생한 열기는 법률방송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4살, 2살, 15개월, 나이라고 할 것도 없는 어린 나이에 화재로 목숨을 잃은 광주 3남매 화재 사건. 오늘 아이들에 대한 장례가 치러졌다고 하는데요.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오늘은 이 얘기 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장례가 치러졌다고 하는데 불을 내서 그 아이들을 숨지게 한 엄마는 장례식에 못 왔죠? 네, 어제 부검을 마친 세 남매의 시신이 유가족들에게 인계되었고 오늘 장례 절차가 치러졌습니다. 가족들은 특별히 빈소를 마련하지 않고 화장장에서 화장하는 것으로 장례를 치렀는데요. 세 남매의 엄마인 정 씨는 오늘 오전 현장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밝혀진 화재 경위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나요? 네, 정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2시 26분경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이불에 담뱃불을 끄고 담배꽁초를 던져 불이 나게 해 만 4세, 2세 그리고 15개월 세 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조 요청을 하기 위해서 세 남매에게 이불을 덮고 자신은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정 씨는 다시 방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구하려고 했지만 그 사이에 불이 번져서 아이들을 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네.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혐의가 어떻게 되나요? 네, 중과실치사죄 그리고 중실화죄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담당 판사는 과실 내용은 물론이고 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결과가 너무 중대하기 때문에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중실화죄 이런 거는 형법에서 따로 내용을 정해두고 있나요? 어떤가요? 네, 중실화죄라고 하면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건물이나 물건에 불을 낸 경우에 성립을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 판례 같은 게 있나요? 처벌 수위나 이런 거? 네, 이 사건과 유사한 판례가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성냥불로 담배를 붙인 다음에 성냥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않고 휴지가 든 플라스틱 휴지통에 성냥불을 던져서 불을 내고 또 그로 인해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중과실치사 그리고 중실화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네, 일단 아이들 숨지게 한 이 엄마 처벌은 확실해 보이는데 내일 방화와 실화, 법적 책임 등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개발 제한 구역에 땅이 있습니다. 논리느니 주차장으로라도 쓰자는 생각에 주차장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관할 구청에서 주차장으로 쓰지 말라며 토지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땅 주인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는데 법원 판단이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의 판결은 개발 제한 구역 땅 형질 변경 얘기입니다. 서울 강동구 일대 개발 제한 구역의 땅을 가지고 있는 A씨가 지난해 5월부터 해당 토지를 관광버스 등의 주차 공간으로 활용했다고 합니다. 이 땅에는 원래 컨테이너 등을 쌓아뒀다고 하는데 컨테이너를 치우고 주차장으로 활용한 겁니다. 주차를 위한 별도의 시설물은 따로 설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2달 후 강동구청은 A씨에게 토지를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해당 토지를 노외 주차장으로 사용하려면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를 받지 않아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구청 판단입니다. A씨는 구청의 시정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은 오늘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는 A씨는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지 않은 채 주차장 용도 등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라며 해당 토지는 허가가 있어야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이 규정한 형질 변경은 토지의 형상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 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개발 제한구역 내 토지의 재산권 행사 제한을 둘러싼 땅 주인과 행정관청과의 갈등은 사실 오래된 얘기입니다. 애초 원상 복구를 할 행위 자체가 없는데 원상 복구를 하라는 행정명령,
그린벨트를 둔 취지를 인정한다 해도 너무 기계적으로 이른바 탁상 행정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불필요한 소모적인 소송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이르면 금주중 추가 기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는 박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지난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달 5천만 원에서 2억 원씩 총 38억여 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를 수사해왔습니다. 대검찰청은 지금까지 현금 납부만 가능했던 벌금과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벌과금 신용카드 납부 제도를 7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검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 사이트에 접속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형사재판 양형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제작한 체험 프로그램 당신이 판사입니다를 오늘 오픈했습니다. 실제 사례들을 기초로 제작한 이 프로그램에서 시민들은 직접 판사가 돼 양형 판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는 5일부터 이틀 동안 전남 여수시 엠블호텔에서 제77회 변호사 연수회를 개최합니다. 상속 분할 심판, 채권 집행,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 등에서 실무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강의가 진행됩니다. (1월 3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